오늘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arlos Sorizate do canal Anestesias que Perinhiritis Iatriquis. Bem-vindo ao canal Anestesia e Medicina Perioperatória. Selamat datang di channel pengobatan anestesi dan perioperatif. 호흡기 질환 환자의 마취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한성 폐질환과 급성 호흡부전 그리고 ARDS 환자의 마취 관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제한성 폐질환이 무엇인지 그 큰 그림부터 그려볼 거고요. 이어서 급성으로 발생하는 폐부종과 흉벽 질환의 마취 관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에서는 급성 호흡부전과 RADS의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기계 환기의 핵심 원칙까지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 직연이죠. 폐혈증으로 인한 ARDS 환자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한성 폐질환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모든 질병 관리의 시작은 그 병태 생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요. This foundation is crucial for everything that follows. 자, 제한성 폐질환, restrictive lung disease. 말 그대로 폐의 팽창이 어떤 이유로든 제한되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기능적 잔기량, 즉 FRC를 포함한 모든 폐용적이 줄어든다. 둘째, 폐가 뻣뻣해져서 유연성, 즉 compliance가 떨어진다. And third, and this is a key differentiator, expiratory flow rates are preserved. 즉, 숨을 내쉬는 속도는 정상이란 뜻이죠. 폐쇄성 질환스가즘 COPD나 천식은 숨을 내쉬기가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제한성 질환은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나가는 통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점이 감별 진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폐 실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내인성 원인, 그리고 폐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압박하는 외인성 원인. 내인성 원인은 또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Acute intrinsic causes include things like ARDS or aspiration pneumonia. 만성 내인성 원인으로는 사르코이드증이나 약물로 인한 폐섬유화 같은 간질성 폐질환이 있고요. 외인성 원인으로는 척추측만증 같은 흉벽의 기형이나 기흉, 심지어는 비만이나 임신으로 복압이 올라가서 폐를 누르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As you can see, the etiologies are incredibly diverse, spanning from the alveoli themselves to the entire chest wall structure.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또 마취과 의사로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폐부종, 즉 pulmonary edema입니다. 지금부터 이 급성 폐부종의 마취 관리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급성 폐부종의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산흡입은 폐포에 직접적인 화학적 손상을 주고요. 신경인성 폐부종은 뇌 손상 후에 교감신경이 폭발적으로 항진되면서 체액이 폐로 확 쏠려서 발생합니다.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도 폐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기서 마취과 의사로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음압성 폐부종, Negative Pressure Pulmonary Edema입니다. 라링고스파즘 같은 상기도 폐쇄가 있을 때 환자가 숨을 쉬려고 억지로 아주 강하게 흡기 노력을 하면 흉곽 내에 엄청난 음압이 걸리거든요. This intense negative pressure literally sucks fluid from the capillaries into the alveolar space. 그래서 발관 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폐부종의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폐부종 환자를 딱 마주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것은 심장 문제인가 아니면 폐 자체의 문제인가? 즉, 시민성 폐부종인지 비시민성 폐부종인지를 감별하는 것. This is the most critical first step because the entire management plan depends on this distinction.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치료 방향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감별할까요? 이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됩니다. 첫째, 임상 양상을 보세요. 시민성은 심근경색 병력이나 S3 갤럽, 경정맥 확장, JVD 같은 심부전의 증거가 뚜렷합니다. 반면 비시민성은 폐렴, 크루빈, 폐혈증 같은 명확한 유발 요인이 있죠. 둘째, 바이오마커. BMP 수치가 아주 유용한데요. 100 미만이면 비시민성, 400 이상이면 시민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셋째, 흉부 엑스레이. 시민성은 심장이 커져 있고
폐부종이 중심부에 몰려있는 반면 비시민성은 심장 크기는 정상이고 치민이 주변부에 퍼져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학적 수치. The definitive hemodynamic measurement is the pulmonary artery occlusion pressure, or PA와 BP. 18mm Hg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심연성, 낮으면 비시민성으로 판단합니다. 급성 폐부종 환자의 마취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응급수술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술을 미루고 원인 치료와 심폐기능 최적화가 우선입니다. 수술 중 관리의 핵심은 바로 폐 보호 환기 전략, 즉 Lung Protective Ventilation Strategy입니다. ARDS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회 호흡량은 예측 체중 킬로그램당 6ml로 낮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원압, 즉 플라토 프레셔를 30cm H2O 미만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This plateau pressure reflects the true pressure in the alveoli, so keeping it low is essential to prevent further lung injury, also known as barotrauma. 지금까지는 폐의 실질, 즉 폐 자체의 문제로 인한 내인성 제한 질환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폐는 멀쩡한데 흉벽, 늑골, 횡격막, 종격동 같은 외부 구조물의 문제 때문에 폐가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외인성 제한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인성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각각 마취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척추측만증은 만곡각도, 즉 컵스 앵글이 클수록 위험한데요. 특히 100도를 넘어가면 수술 후에 호흡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종격동 종양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마취 유도 시에 환자가 의식을 잃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종양이 기도나 대혈관을 갑자기 꽉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This can lead to catastrophic cardiovascular collapse, a true anesthetic emergency. 기랭발의 증후군 같은 신경근육 질환 환자들은 근이완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고 횡격막 마비가 있는 환자는 눕히면 호흡곤란이 바로 심해지기 때문에 자세 변경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인성 질환 중에서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죠. 진장성 기흉, 텐션 유모토렉스입니다. 이건 단순 기흉과는 차원이 달라요. 공기가 흉막강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일종의 일방향 밸브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계속 쌓여서 폐를 찌그러뜨리고 심장과 대혈관이 있는 종격동 전체를 반대쪽으로 밀어버립니다. It's a rapidly progressive and life-threatening condition. 긴장성 기흉은 임상징후로 진단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찍을 시간이 없어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저혈압, 저산소혈증이 나타나고 청진을 해보면 한쪽 가슴에서 호흡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보면 기관이 건강한 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진단이 의심되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Waiting for imaging confirmation is a critical error. 14게이지의 굵은 바늘로 쇄골중앙선 두 번째 늑간을 찔러서 공기를 빼주는 응급 감압술, needle decompression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종격동 질환과 관련해서 아주 유용한 임상 팁, 애네스테틱 펄 하나 드릴게요. 종격동 내시경 수술을 할 때 내시경 기구가 우측 무명동맥, 즉 right innominal artery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혈관은 우측 팔과 우측 뇌로 가는 혈류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을 감지하기 위해 우측 팔에 맥박산소 측정기나 동맥관을 거치해서 파형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표준적인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It's a simple maneuver that can prevent serious complication.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의 구조적인 문제, 즉 역학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가스 교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 바로 급성 호흡 부전과 ARDS의 진단 및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급성 호흡 부전, acute respiratory failure. 이건 우리 몸이 더 이상 생명 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은 동맥혈 가스 분석, ABGA 수치로 명확하게 정의되죠.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1은 저산소열성, 타입 2는 과탄산열성 호흡부전입니다. The key diagnostic criteria are a PaO2 less than 60 mmHg on room air or a PaCO2 greater than 50 mmHg. 이 숫자들은 임상에서 호흡부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럼 급성과 만성 호흡부전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핵심은 바로 시간과 그에 따른 우리 몸의 적응 능력입니다. 급성에서는 PaCO2가 갑자기 확 올라가니까 혈액이 바로 산성증, 즉 애시도시스에 빠집니다.
pH도 뚝 떨어지죠. 하지만 만성 COPD 환자처럼 오랫동안 PaCO2가 높은 상태로 지내온 분들은 신장이 적응을 해요. 산을 중화시키는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혈액의 pH를 정상 범위로 유지합니다. So, the key difference lies in the body's metabolic compensati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is renal compensation is what distinguishes acute from chronic hypercarbic respiratory failure. ARDS,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은 단순한 호흡부전 그 이상입니다. 폐에 아주 광범위한 염증성 손상이 발생해서 폐가 물에 잠긴 것처럼 되어버리는 심각한 상태죠. 진단의 핵심은 베를린 정의 벌린 데피니션에 따르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산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좋아지지 않는 심각한 저산소혈증, 이걸 불응성 리프랙터리 저산소혈증이라고 합니다. 둘째, 흉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양측성 패치뮨.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게 심부전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This is crucial. The edema is not cardiogenic in origin. 보통 폐모세혈관 쇠기압 PCB가 80mm 미만인 것으로 확인합니다. ARDS는 왜 생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원인이 폐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경우와 전신적인 문제로 인해 간접적으로 폐가 손상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폐렴이나 위내용물 흡인 같은 건 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하지만 임상적으로 더 중요하고 흔한 것은 간접적인 원인들입니다. And the number one indirect cause of ARDS is, without a doubt, sepsis. 폐혈증, 심각한 외상, 다량의 수혈, 급성 췌장염 같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폐를 공격해서 ARDS를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ARDS처럼 폐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환자들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가 염증으로부터 회복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기계환기, 즉 인공호흡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계환기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 모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용적 조절 방식, 볼륨 사이클드과 압력 조절 방식, 프레셔 사이클드죠.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용적 조절 방식은 풍선에 정해진 양의 공기, 예를 들어 500cc를 불어넣는 것과 같아요. 풍선이 뻣뻣하면, 즉 폐 순융도가 낮으면 500cc를 넣기 위해 더 센 압력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압력 조절 방식은 정해진 압력이 들 때까지만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스가점 20cm H2O까지만요. 이 경우 풍선이 뻣뻣하면 공기가 조금밖에 못 들어가겠죠? One is not inherently superior to the other. The choice depends on the clinical scenario and the specific goals of ventilation. 둘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호흡기는 생명을 구하는 장치지만 그 자체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VAP입니다. 또 너무 높은 압력이나 용적은 폐포를 터트려서 기흉을 유발할 수 있죠. 이걸 각각 압력 손상, 바로 트라우마와 용적 손상, 볼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는 양압으로 공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흉곽 내 압력이 높아져요. 이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 즉 정맥 환류를 방해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This hemodynamic compromise is a very common issue in ventilated patients.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으면 근육이 약해지는 중환자 근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산소혈증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환기 관류 불균형 VQ 미스매치와 션트는 모두 AA 그레디언트를 증가시키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100% 산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유하자면 VQ 미스매치는 도로가 일부 막혔지만 우회로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산소 농도를 높여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혈액이 산소를 만나서 산소화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션트는 다리가 아예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폐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So, no matter how much oxygen you provide, it won't reach that shunted blood. 따라서 100% 산소를 줘도 PaO2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션트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회복되면 이제 인공호흡기를 뗄 준비를 해야죠. 이걸 이탈, 위닝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첫째, 호흡부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혈압이나 맥박이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셋째, 50% 미만의 낮은 산소 농도로도 산소화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면 자발호흡 시도, 즉 spontaneous breathing trial을 해봅니다. 환자 스스로 30분에서 2시간 정도 호흡하게 놔두는 거죠.
이걸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발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systematic process designed to maximize the chance of successful extubation and minimize the risk of reintubation. 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ARDS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폐혈증으로 인한 ARDS 관리에 대해 2021년에 발표된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 Surviving Sepsis 캠페인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the current evidence-based standard of care. 현대 ARDS 환기요법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폐보호 전략. 인공호흡기는 폐를 치료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손상된 폐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폐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설정은 바로 이 폐보호라는 대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폐보호 전략의 첫 번째 핵심 숫자는 바로 6입니다. 1회 호흡량, 즉 타이럴 볼륨은 킬로그램당 6ml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환자의 실제 체중이 아니라 키와 성별로 계산한 예측 체중, predicted body weight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폐 크기는 키에 비례하는 거지 몸무게에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This prevents overdistension of the alveoli, a phenomenon known as volutrauma.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성인 ARDS 환자에게 10ml/kg 이상의 높은 1회 호흡량 전략 대신 6ml/kg의 낮은 1회 호흡량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건 그냥 해볼만 하다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생존율 향상이 입증된 강력한 권고, 스트롱 레커멘데이션 사항입니다. 두 번째 핵심 숫자는 30입니다. 이건 고온압, 즉 플래터 프레셔의 상한선입니다. 흡기 말에 호흡을 잠시 멈췄을 때 측정되는 이 압력이 실제 폐포에 걸리는 압력을 가장 잘 반영하거든요. 이 압력을 30cm H2O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폐포가 과도한 압력으로 터지는 압력 손상, 즉 바레트로마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역시 가이드라인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중증성인 ARDS 환자에게 더 높은 고온압 대신 30cm H2O를 고온압의 상한 목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So, to summarize the core of lung protective ventilation, target a tidal volume of 6 ml per kilogram of predicted body weight and keep the plateau pressure below 30 centimeters H2O.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원칙 외에도 중등도 이상의 심한 ARDS 환자에게는 몇 가지 추가적인 치료법이 권고됩니다. 호기말 양압, 즉 피입을 더 높게 설정해서 호기말에 폐포가 죽으러드는 걸 막아주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치료법이 바로 보고하위 자세, 프롬 포지셔닝입니다. 환자를 하루 12시간 이상 엎드려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등 쪽에 눌려있던 폐가 펴지고 심장의 무게로 인한 압박이 줄면서 폐 전체의 환기 관류 관계가 국적으로 개선되어 산소화가 좋아집니다. These therapies are not alternatives, but adjuncts to low tidal volume ventilation. 이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소화가 개선되지 않는 최후의 경우 숙련된 센터에서 ECMO, 즉 체외막 산소 공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한성 폐질환의 기본 개념부터 최신 ARDS 가이드라인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6ml/kg과 30cm H2O로 대표되는 폐 보호 전략은 ARDS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식도압 측정이나 전기 임피던스 단층 촬영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폐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환기 전략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중환자 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